편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훨씬 더 조금 더 맛있는 매력을 찾아서 먹기 위해서는 맛있는 조리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이예요. 튀김은 어떤 걸 튀겨도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채소는 물론 튀겨도 맛있지만 구웠을 때 정말 그 맛있는 매력은 드셔보신 분만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를 이제 좀 잘 안 먹고 또 이제 좀 편식을 한다거나 조금 먹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워 먹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채소를 구웠을 때 매력은 향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식감이에요. 만약에 좀 푹 익어서 좀 물렁거리는 식감이 싫어하는 채소가 있다 하면 구웠을 때 훨씬 더 쫄깃하고 깊은 이제 향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도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냥 햄을 꺼내가지고 냉장고에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 먹는 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냉장고에서 채소 꺼내서 슬라이스해서 똑같이 굽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이제 재료예요. 제가 구이로 좀 추천하는 재료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애호박, 가지, 연근. 딱 보면은 무슨 요리할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메모할 거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이렇게 채소를 먹을 수 있구나, 정말 간단하네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연근은요, 제가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껍질 안 깐 거와 깐 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야? 나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몰라 하세요. 근데 연근이다. 네, 연근이죠. 이제 껍질을 까는데 필러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또 이걸로 이렇게 힘들게 칼로 깎으면 억세서 힘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긁으면 조금 때 밀리듯이 얇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두껍게 껍질을 까면 어때요? 채소에 아까운 이제 영양소도 다 많이 이렇게 깎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긁어도 됩니다. 이제 연근은요, 이눌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에 좋다 그러죠. 혈관 건강. 그래서 이제 약간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연근과 같은 뿌리 채소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또 이런 화이트 뿌리 채소가 위장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채소를 짜게 졸여서 드시죠. 반찬으로 몇 점 먹고 말고. 그런데 건강하게 많이 먹는 걸로 이제 구울 거예요. 슬라이스 할 거예요. 굽기 좋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맞게끔 썰어주시면 돼요. 얇으면 얇게. 연근은 뻑뻑하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하지 말고 약간 톱질하듯이 썰어주세요. 그러니까 연근도 아예 살 생각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연근을 이거를 사갖고 이걸로 껍질 벗겨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요리하실 생각 마시고요. 구워 먹어야지 하고 사세요. 그리고 이제 애호박 슬라이스. 뭐 이렇게 썰고 또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약간 또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도 돼요. 크게 썰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 같은 경우에도 나물 무침으로만 많이 먹고 하시는데요. 이 한 개가 구웠을 때요, 굉장히 숨이 죽어서 양이 얼마 안 돼요. 그건 구우면은 정말 많이 먹게 될 수 있어요. 가지도 슬라이스. 팁이라면은 너무 작게 썰지 않게. 그러니까는 너무 얇은 채소예요. 얇아요. 가지가 너무 날씬해. 근데 이제 그냥 원형으로 슬라이스하면 너무 조그매잖아요. 그러면 뒤집는 게 너무 승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워서 뒤집고 하기 편한 느낌의 크기를 생각하면 좀 쉽겠네요. 이렇게 연근, 애호박, 가지. 뭐 여기에 파프리카도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아니면 오이가 될 수도 있고, 당근도 뭐 맨날 제육볶음의 사이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구울 수 있고 이제 구울 거예요. 연근은 이제 이눌린 성분으로 제가 혈관 건강에도 좋다 했잖아요. 이제 가지나 또 애호박은 또 콜레스테롤 낮춰주는데 좋고 칼륨 성분이 많아서 우리 부종 잘 빼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종을 빼줄 수 있는 이 칼륨이 많은 채소지만 또 소금 막 과하게 팍팍, 그냥 맛있어야 돼 무조건 팍팍,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굽는 거 항상 버릇처럼 기름부터 가세요. 항상
물론 채소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름과 또 조리했을 때 흡수율을 또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름이지 또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요. 채소는요, 수분이 있습니다. 수분이 있어요.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90% 정도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을 이용해서 굽는 거예요. 마른 팬에서. 너무 뜨겁지 않게 진짜 따뜻하다 하면은 채소를 얹어줄게요.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타요. 눌러붙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눌러붙기 시작한데 그 전까지만 수분을 활용해서 굽는 거예요. 그리고 팁은 뚜껑 덮지 않아요. 나 빨리 채소 익혀야지 해서 뚜껑을 덮어버리면 물이 생기죠.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채소가 맛있게 구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뚜껑 열고 날려주는 느낌으로 불 조절은요, 너무 약불 아니면 되고요. 너무 센 불 아니면 돼요. 중약불에서 중불 정도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채소 상태에 따라서 조금 불 조절은 다른데 약간 수분을 날려주면서 구워야지 채소는 맛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가지 윗면도 이렇게 젓가락이 이렇게 쪽쪽 들어가는 느낌이 되고 연근도 눌러봤더니 연근은 단단해서 들어가는 느낌은 없지만 물기가 올라오죠. 이렇게 착착 올라와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수분을 위로 계속 빼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뒤집어봐요. 이렇게 약간 구워진 느낌이 나죠. 이렇게 되면 뒤집습니다. 이렇게 구워진 느낌이 이렇게 나죠. 제가 만약에 기름을 먼저 부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 흡수했어요. 하나하나. 먼저 가지가 얘가 다 혼자 흡수했어요. 그러면 얘도 필요하다고 또 막 이렇게 티를 내면 또 기름을 부어줘야 되죠. 그럼 또 금방 흡수하면 또 애호박도 기름이 없다 그러면 계속 추가를 하면서 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좀 느끼하게 되고 그 아삭함도 좀 없어지게 되고 몸에 또 기름이 많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냥 허브솔트 같은 거나 소금 후추를 소량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허브가 있다면 그냥 허브 가루만 뿌려주셔도 돼요. 살짝만 이 정도? 자, 이렇게 보면은 다 색깔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오일을 제가 두를 거예요.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 오일은 소량만 둘러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둘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 어때요? 수분감도 없고 모양 유지되고 벌써 향도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거 이제 접시에 예쁘게 또 담아볼게요. 제가 집에 혼자서 먹을 때는 사실 그냥 이대로 올려놓고 먹어요. 이제 설거지 하는 것도 이제 저를 공감하시는 아마 많은 육아맘들도 계실 텐데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사실 이대로 그냥 놓고 먹고 하는데 예쁘게 또 담는 것도 약간 보여드려야 되니까 모양 예쁘게 보이게 그냥 이렇게만 놔도 진짜 무슨 레스토랑 그쵸? 레스토랑에서 먹은 거 같죠? 이렇게만 해도 예쁘네? 더 담을까 했는데 저 그냥 막 담았는데 예쁘죠?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허브를 또 하나 좀 준비했어요. 오레가노인데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에 뭐 안 뿌려요. 이대로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3개 다 한 번에 삼합처럼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핑거푸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이제 채소를 활용하면은 식감에도 재미가 있어요. 연근의 아삭함, 그리고 가지의 또 쫀득함, 그리고 애호박의 부드러움이에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맛있어요. 당연히 제가 아는 맛인데 연근이 아삭아삭아삭 씹히고 그리고 애호박이랑 가지는 녹아요. 녹아. 맛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채소를 어머 이렇게 건강하게 맛있게 구워 먹었구나를 알 수 있고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냉장고에 짜투리 있어 하면은 지금 정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채소 습관의 실천은 안 해봤던 구이법으로 한번 해볼까? 라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특별해요. 뭐냐면 바로 혼술 안주예요. 혼술 안주. 근데 뭐 꼭 혼술 혼자서가 아니고 뭐 커플 뭐 아니면 동료 뭐 초대 집들이 다 활용 가능한데요. 중요한 부분은 고염식이 아니고요. 고지방이 아니고요. 고칼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고 칼로리는 낮춘 다이어트 혼술 안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술을 좋아해요. 네, 사실은 술은 정말 어떻게 보면 힐링의 음료고 이제 육퇴 후 한잔하는 그 기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정말 그게 온 피로가 다 풀릴 정도로 맥주가 가져다주는 또는 술 한 잔이 가져다주는 그 기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술은 먹고 싶은데 같이 먹는 안주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지고 염분이 많고 또 지방이 많고 해서 술 때문에 살이 찐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보다는 안주 때문에 살이 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술은 포기 못하니까 안주를 건강하게 먹자. 근데 이게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대끼는 안주는 좀 못 먹겠더라고요. 거북해지고 다음날도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안주를 좀 건강하게 좀 드시면은 일단 뭐 술해독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음날 이제 붓기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술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또 그건 몸을 해치기 때문에 저거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건강 안주 레시피로 조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는 채소와 단백질의 만남인 닭가슴살 가지 구이입니다. 먼저 방울토마토는 사실 제가 그냥 있어서 빨간 색감이 좀 예쁘니까 이건 그냥 살짝 넣어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없으면 빼셔도 되고 파프리카가 있으면 빨간 파프리카를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이왕 먹는 거 좀 예쁘게 먹으면 좋고 또한 좀 다양하게 먹으면 좋기 때문에 자 이제 가지예요.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굽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도 똑같이 이제 썰어주는데 약간 고기랑 같이 싸서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어슷하게 길게 썰 거예요. 그리고 좀 얇은 느낌. 살짝 이게 이렇게 말아서 뭐 이렇게 스팸만 밥을 말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지도 구우면 밥을 말아서 감싸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게끔 이렇게 길쭉길쭉 슬라이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닭가슴살 이거는 제가 정말 닭가슴살 왜 준비했냐면 닭가슴살 일단 안 드시는 분들은 퍽퍽해서 그쵸? 가지도 물컹해서 안 먹는다 하지만 맛있게 또 식감 있게 구우면 드시고 퍽퍽살도 맛이 없는데 근데 안 퍽퍽하고 맛있게 하면 또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재료를 편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식감을 좀 편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식감을 바꿔서 이거를 맛있네 하면서 먹을 수 있을까를 이제 아는 건데 닭가슴살도 슬라이스해서 구우면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닭가슴살은 그냥 이거를 끓는 물에 삶아갖고 결대로 찢어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 퍽퍽살 그대로 통으로 뭐 구워가지고 이거를 썰어가지고 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한우 안심 고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슬라이스를 이렇게 하세요. 얇으면 사실은 얇을수록 훨씬 덜 퍽퍽하고 고소해서 먹기 좋거든요. 너무 작게 썰면은 아무래도 좀 구울 때 좀 불편하니까 조금 굽기 좋게 한 입 크기 느낌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쓱쓱쓱.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저희 작은 형부한테 해준 적 있어요. 해준 적 있는데 저희 언니는 이랬거든요. 형부 닭가슴살 안 먹을 거 퍽퍽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형부 잘 먹네요 이랬더니 언니는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안 해주고 모르면 안 하잖아요. 근데 방법만 달리해서 먹으면 아이들도 왜 편식하는 아이들도 예쁘게 도시락 해주고 예쁜 거 꽂아주면 먹잖아요. 그런 것과 성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스한 고기도 준비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따가 간을 할 거예요. 사실 뭐를 찍어 먹어도 좋지만 간을 해서 그냥 그 자체에 담백함으로 이제 먹는 게 좋은데 허브 솔트나 소금 후추 뿌리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또 간단한 팁으로 소금물로 간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소금이 있어요. 그냥 물 섞어요. 소금 한 작은술에 뭐 물 반 컵, 뭐 소금 한 큰술에 물 한 컵 이런 느낌으로 해서 희석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다 쓰는 게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간장과 같은 조미 양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녹여두면은 이거는 그냥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제 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금물로 간을 하면 좋은 이유는요. 소금으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어디에만 입자가 침투가 돼서 녹기 때문에 더 뿌리게 되고 또 먹었을 때 어디는 짜고 막 어디는 싱겁고 이렇게 돼요. 또 거기에 또 뭔가를 또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나트륨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 이 소금물은 스팀 효과까지 내주면서 수분은 이렇게 차 해주면서 굉장히 재료가 좀 촉촉하게 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기름은 닭가슴살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넣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만 구웠을 때는 사실 기름 안 들어가도 되는데 닭가슴살은 기름이 안 들어가면 또 굽기가 힘드니까 소량만 이제 넣어주고요. 그냥 정말 약간 스킨, 토닥토닥한 느낌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소금 물을 넣을 거니까 기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닭고기인데 소고기다 생각을 하시고 얹어주세요. 손으로 할게요. 사실 집에서 손으로 해요. 젓가락으로 하면 어느새 이렇게. 사실 나 닭가슴살 이렇게 먹을 생각 안 해봤어요 라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샐러드 위에 토핑으로 얹을 수도 있고 그냥 채소와 같이 구워서 곁들여도 되고 또 먹게 되죠. 벌써 무슨 이제 닭꼬치집 냄새, 약간 이제 치킨집 냄새 나는데 전혀 튀기지 않았죠. 여기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샥 부어요. 그래서 싹싹싹 이렇게만 해주면은 스팀도 되면서 기름을 더 붓지 않아도 눌러붙지 않고요. 훨씬 빨리 익어요. 벌써 이제 하얗게 되죠. 약간 항정살 구이도 같은 느낌이 나죠. 약간 착시 효과가 나요. 이렇게 소고기였다가 돼지고기로 보였다가 이게 닭가슴살이야? 할 정도로 변신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 변하면 이제 뒤집어서 자, 이렇게 구워지면 한 켠에 살짝 옆으로 두고 가지도 넣을게요. 가지는 그냥 놓으면 되죠. 기름 굳이 안 하고. 불 조절만 잘해서.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워주면서 소금으로 수분을 해줄게요. 살짝. 그러면 금방 이제 촉촉하게 이렇게 돼서 구워줄 수가 있어요. 이제 고기가 하얗게 전체적으로 되면 다 익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거 가지도 이제 노릇노릇해지면 이제 다 된 거고요. 이제 이것도 다 됐으면 이렇게 한 켠으로 밀고 그냥 접시에 담아가면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뭐든 그냥 한 번에 해는 게 좀 제 스타일이라. 이제 토마토 또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토마토는 사실 뭐 소금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여기에 이제 조금 가열 정도로만 해서
그리고 마무리에 좀 윤기, 이제 그 윤기는 올리브유로 싹 감싸는 거죠. 살짝. 그래서 어차피 다 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는 느낌으로 코팅, 굴리는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살며시.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에요. 그러면 요거 예쁘게 이제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근사한 술상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 혼자니까 이거 혼술상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식을 해볼 건데요. 또 지금 빠질 수 없어서 맥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 이런 방송을, 이런 거를 그냥 할 수 있어서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저 이거 너무 아름다운 소리 아닙니까? 안주를 먹기 전에, 술 먹기 전에 닭가슴살은 이렇게 가지랑, 구운 가지랑요, 이렇게 싹 감싸요. 이렇게. 감싸지죠? 그러면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가지가 촉촉해서 수분이 쫙 나오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그냥 사르르 녹이게 해주는데, 소금물 간이 정말 적당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금물로만 구운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술이 들어갑니다. 아우 진짜 좋다. 또 이거 집에 이따 가야 되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단단한 질감이니까 같이 구워주는 채소는 좀 더 수분이 나오는 채소와 함께 해주면요 훨씬 더 궁합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오늘은 조금 특수한 특수 채소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브로콜리 친구, 브로콜리 애인인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 네. 이렇게 흰머리 머리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빠마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콜리플라워는 양배추로부터 변이된 배추과예요. 그리고 꽃 양배추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콜리플라워지만 뭔가 양배추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비슷하다 느낌이죠. 양배추가 퍼머를 했어요. 양배추가 퍼물한 느낌처럼인데 그만큼 이제 맛도 사실 좀 비슷하고 약간 색감도 비슷합니다. 이 콜리플라워는 식이섬유랑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한 만큼 항암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푸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콜리플라워는 사실은 단단해요. 영양소가 풍부한 만큼 굉장히 미용에 굉장히 좋고 변비에 좋고 그리고 우리 또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맨날 이제 브로콜리만 좀 친숙하게 드셔보셨다면 이번에는 좀 콜리플라워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는 아무래도 초록 그린빛이잖아요. 이거는 화이트 계열이기 때문에 또 화이트 푸드만의 또 영양 성분을 또 자랑하는 게 있어요. 바로 또 이제 장 건강이죠. 그래서 위장 쪽엔 또 기관지 쪽 또 이제 그거에 이제 화이트 푸드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콜리플라워를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 콜리플라워가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콜리플라워 100g이면은 하루 비타민 섭취를 충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g은 그냥 띄어서 사실 뭐 데치거나 볶거나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콜리플라워는 또 서양 요리로도 또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되냐면 라이스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밥 대신에 활용을 해서 리조또나 볶음밥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새 우리 저탄고지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으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메뉴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늘리면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지방? 기름을 높이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탄수화물이 적은 대신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리플라워로 어떻게 저탄고지 볶음밥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라이스 밥알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냥 썰어요. 이렇게 밥알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느낌처럼 약간 이발을 하는 느낌 같죠? 파마 머리를 좀 정리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이 윗부분, 송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밥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번에 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나눠서 필요하신 만큼 하셔도 돼요. 보기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이 대 부분까지만 썰으면 다 이게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죠? 이것도 이제 데치거나 나름 또 다르게 활용, 또는 이거 뭐 슬라이스해서 조림, 또는 뭐 이제 또 냉장 보관하면서 다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약간 단내 나요. 단 무향이 나요. 굉장히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을걸요? 맛있어. 저 사실 콜리플라워 생으로 처음 먹어본 거 있죠? 맛있어요. 양배추 심지 맛. 콜리플라워도 생으로 먹어본 거 증명했으니까 이거 드세요. 전혀 거부감 없이. 오히려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게 영양가가 있잖아요. 먹으니까 수분도 채우고 고소하고 담백해서 간식 대용으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준비. 이거는 이제 밥이다, 쌀이다 생각하고. 주의하실 거는요, 너무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써시면 안 돼요.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썰면은 물이 줄줄줄줄 해서 볶을 때 좀 고슬고슬 볶아지는 느낌이 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는 최대한 털어서 해주세요. 쌀알 밥 같은 느낌으로. 정말 이거는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을 좀 늘릴 수 있는 재료를 넣은 게 제가 버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달걀,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풍미도 챙겨줄 겸 해서 이제 베이컨 준비했어요. 근데 더욱더 기름진 지방을 원하시면 이제 삼겹살로 활용을 해주셔도 돼요. 베이컨도 썰어주시고. 자, 먼저 버터를 녹여요. 버터는 풍성하게. 뭐 대신에 올리브 오일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고 섞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버터는 정말 잘 타니까 버터가 녹는 즉시 바로바로 재료를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금방 타요. 버터가 다 녹으면 바로 베이컨 넣어서 풍미. 여기에 뭐 마늘향 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다가 베이컨의 향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이제 요거 라이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넣어줘요. 무르르르르. 불 조절 잘 해주시고. 버터니까 정말 타지 않게 불이 좀 세다 싶으면 줄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팬을 들어서 빠르게 열기를 식혀주면서 볶아요. 밥알 마냥 쉐키. 엄청 꼬숩네.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은요, 이렇게 한 켠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거 따로 풀어가지고 넣으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뭐든 쉽게 반쪽에다가 이렇게 깨고, 여기에서 스크램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섞어버리면 그냥 달걀죽 느낌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의 존재감을 지켜주기. 그래서 몽글몽글 될 쯤 같이 섞어줍니다. 여기에 그냥 밥만 추가해도 사실 괜찮은 거죠. 아이들 특히 이렇게 채소 좀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오히려 볶음밥을 이렇게 해줄 때 콜리플라워 좀 넣어주면은 모르죠. 색깔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진짜 모르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간은 저는 간장만 살짝 넣으면 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간장만 살짝 넣어서. 이제 베이컨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간이 있고, 그리고 모든 간을 좀 최소화해야 그 채소의 맛과 향을, 매력을 더 찾을 수 있어요. 끝입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조금의 뭐 후추
살짝. 진짜 밥 볶은 거 같지 않아요? 아, 맛있는 냄새다. 여기 이런 허브나 채소 짱 넣으면 와. 채소 짱 넣으면 와. 엄청 예쁘지만 간단하고 또 탄수화물 없이 저탄고지로 또 콜리플라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밥 냄새, 밥 볶음밥 냄새. 부드럽게 톡톡 터지는 그 콜리플라워의 그 섬유질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그 톡톡 터짐인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물 적게 해서 한 밥 있죠? 그거 씹는 느낌? 씹으면서 사르르 녹아요. 진짜 맛있어요. 전혀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한 끼 식사 이렇게 하면 채소를 좀 더 풍족하게 채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리플라워 활용하는 볶음밥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하면서 건강하면서 또 약간 초대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요리인데요. 주인공은 가지는요 정말 가지가지예요. 각색의 요리도 하고요. 가지가지 많은 영양소를 듬뿍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지죠. 그래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면 파스타예요. 그래서 가지가 면이 됩니다. 면은 없어요. 진짜 밀가루 면은 없는데 가지가 그 면 역할을 대신할 거기 때문에 이 가지 한 개도 한 끼로 듬뿍 먹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는 여름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마트에서 손쉽게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가지는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정말. 그래서 노화 방지 그리고 혈관 다이어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조금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부종을 발생하고 또 굉장히 피곤하고 또 이제 굉장히 몸도 무겁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지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보분들 모르시면 다 깎아버리는데 이 안토시아닌 성분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절단을 했을 때 이 속에 이 노란 빛깔은 또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줘야지만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우리 혈관 건강을 도우는 보양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어떻게 면으로 하냐면 이제 감자깎이 칼이 잠시만요. 여기 있어. 이런 감자깎이 칼이 있으면 사실은 좀 편해요. 없으면 그냥 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너무 두껍지 않게 써시는 게 좀 포인트예요. 일단 최대한 제가 지금 여기 끝에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당했어요. 여기 가시가 끝에 있으니까 조심히 제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혈액순환이 됐어요. 진짜 가지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꼭지를 바짝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감자깎이 칼로 처음에는 살짝만 누르면서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손을 이쪽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치면 이제 가지를 그때부터 미워하실 거 아니에요. 가지 때문에 다쳤다고. 이렇게 꾹 누르면서 해주셔야 돼요. 약간의 조금 완전히 이게 이런 연근처럼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꾹 눌러주면서 해야지만이 모양이 좀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요. 성격이 급하시다 아니면은 이게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칼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면이니까 아무래도 길게 슬라이스 해주시는 게 좋겠죠. 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힘든 부분 지점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그냥 눕혀놓고 이렇게 장인의 이제 회를 뜨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를 떠주시면 됩니다. 쓱싹쓱싹쓱싹 주시고, 사실 모양이 뭐 크게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다 볶고 가열하면 다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면처럼 길쭉길쭉 자를 거예요. 가지 채 써는 거죠. 긴 것도 쭉쭉쭉. 옛날에 도화지에 자 안 대고 선 긋는 느낌처럼.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가지 면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할 동안에, 손질을 할 동안에 바지락 육수를 낼 건데요. 바지락을 볶으면서 가셔도 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쉽고 색다른 방법이 육수를 내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조개, 바지락 또는 뭐 모시조개 상관없어요. 담아주시고, 육수를 내면서 사실 바지락을 익혀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지락도 넣어줄 건데, 이 조개의 영양소를 최대한 강하게 먹고 싶으면 물이 적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수분으로 육수를 낼 거예요. 조개 자체에도 수분을 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생각하면 조개 구이 하면은 물이 없어도 다 익으면서 입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막 즙이 쭉쭉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육수를 살짝만 내서 이제 이따 볶을 때만 활용을 할 건데, 물을 그냥 이렇게 축여만 줘요. 축여만 주고, 처음에는 센 불. 왜냐면 아무래도 가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열기만 살짝 올라올 때까지만 센 불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락도 많이 활용을 하면 물론 채소의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바지락이 가지고 있는 뭐 철분 성분도 함유를 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금방 끓죠? 그러면 불을 약하게 줄여요. 왜냐면 아무렴 센 불이면 증발해 버리니까 제일 약하게 줄이고, 한번 후루룩 한 것만으로 비린내 약간 날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뚜껑 덮어요. 덮고 입이 벌어지고 익을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꽈리고추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꽈리고추는 생으로 먹으면 그 매력을 좀 못 느낄 수 있지만, 왜 볶거나 조리면 굉장히 매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꽈리고추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멸치 볶고 조림하고 남았다 하면은 그냥 어디든 볶을 때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홍고추는 색감 때문에 이제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길쭉길쭉한 면 요리의 느낌이니까 같이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게끔 길쭉길쭉 썰어줘요. 그 다음에 마늘은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자, 보시면 짜잔, 금방 입 벌어졌어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이것만 보면은 또 이 작가의 바지락 술집이 또 생각이 나시죠? 네, 자, 이렇게만 해서 익으면 그냥 끝.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국물 나왔죠? 입이 벌어졌죠? 속 다 익었어요. 자, 재료 손질 끝. 그러면 이제 팬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볶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가지를 처음에 저는 좀 마른 팬에 활용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른 팬에 좀 넣어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기름부터 하거나 물이 먼저면 가지가 다 빨아먹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먹기 때문에 먼저 마른 팬에 해야지만이 조금 더 풋내도 날려주고, 그리고 약간 그 식감, 너무 물컹거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펼쳐주세요. 가지는 거의 98%가 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나 기름이 없어도 이렇게 익어지는 과정에서 가지에서 물이 생기죠. 촉촉하게. 불은 너무 세면 살짝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 켠에
이제 또 재료들 또 넣을 거예요. 되게 그냥 다 또. 고추도 볶아야지 조금 더 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식 느낌이다 하면 사실 거의 마무리에 많이 넣잖아요. 볶을 때도 넣으면 향이 굉장히 또 나름 매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살짝 놔주시고 불이 너무 세지 않게끔. 자, 그냥 여기서 너무 익힌다라는 느낌보다 가볍게만 가열이 되면, 우리 아까 육수 냈어요. 육수 낸 거를 살짝 축여요. 살짝 축이기만 해도 금방 수분이 돌면서 벌써 무슨 완성 요리 냄새 나거든요. 자, 여기에 기름을 이제 부어줄 거예요. 기름은 사실 소량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소량만 넣어주시고, 붓고, 간은요 사실 육수, 이 조개 육수를 정말 알차고 진하게 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도 감칠맛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그냥 가볍게 간장 정도로만 살짝 들어가도 괜찮아요. 충분히. 향 굉장히 좋죠. 마스크 쓰셔서 냄새가 잘 안 나실 텐데, 네, 향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후추 뭐 있다 하면은 여기 후추 이런 멋스러운 거 있어서 좀 이렇게 또 후추도 살짝 가미해주고, 여기에 마무리로 바지락 입 벌린 거 다 넣어요. 나는 껍질 벗겨 먹는 게 번거로워하면 속살 벗겨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게 휙휙. 네. 여기에 새우 넣어도 되죠, 오징어 넣어도 되죠. 또 이것저것 또 활용을 해서 좀 더 볼륨감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가지가 이렇게 면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끝! 이제 담을게요. 이제 가지면 파스타를 맛을 볼게요. 뭔가 이제 파스타니까 깊고 뭔가 느낌 있게끔 주시기 위해서 껍질을 활용을 할 거예요. 돌돌돌돌 말아서 또 얹어주고, 여기에 와리고추, 마늘, 마치 쌈을 싸먹는 듯이 넣어서 넣을게요. 갑자기 살이 걸려. 이게 뭐 가지가 맞아요?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가지가 이제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먹는다고, 이게 가지 한 개가 다 들어갔지만 이거는 금방 먹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함이 살짝 있으면서 전혀 풋내 안 나고, 오히려 무침, 나물 무침처럼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가지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진짜 이거 가지 편식하시는 분들 너무 이거 꼭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혈관 다이어트를 책임지고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지,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좋은 가지를 이렇게 가지면 파스타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배추, 그냥 배추 아니고 알배기 배추 또는 알배추, 쌈배추, 미니 배추라고도 불리는 알배추를 활용한 알배추 통곡물 닭가슴살 말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알배추는요, 단단해요. 진짜 무슨 럭비공 같아. 럭비공 이렇게 한 느낌처럼 묵직하니 엄청 무게가 있고 굉장히 알찬데요. 이 알배추는요, 섬유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변비 있다, 좀 배변 활동 좀 원활하게 해야겠다 할 때는 정말 이 알배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좀 무침식으로 겉절이, 빨간 양념, 짠 양념 말고 좀 담백하게 먹는 스타일이 아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알배추는 비타민C, 칼슘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비타민C, 칼슘이 원래는 가열을 하면 좀 잘 파괴가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 알배추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가
알차서 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열에 의해서는 다 모두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춧잎, 이 알배추 하나가 우리 비타민C, 필요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조제, 그러니까 약, 비타민 약을 좀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C는 배출이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주자주 섭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습관화해야지만이 우리가 땀 배출, 뭐 이제 소변 배출, 이제 다양한 배출로 인해서 굉장히 계속 소모를 하는 걸 채워줘야만 합니다. 근데 이 알배추 같은 경우에도 이 배춧잎 한 장으로 비타민C를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이 비타민 이거 배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 이 비타민 이거 배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춧잎을 활용해서 많은 배춧잎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잎을 약간 마리로 김밥처럼 쌀 거기 때문에 너무 작고 가는 잎이 아니고 좀 널찍한 잎으로 걸러줄게요. 자르고 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부러지잖아요. 뚝 하고. 그러면 생으로 말라면 뚝뚝뚝뚝 부러지면서 이거는 롤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쪄줄 거예요. 가열을 해줄 건데 손쉽게 전자레인지로 할 거예요. 어려우면은 싫죠. 그러니까 손쉽게 전자레인지로 하게 이렇게 해서 약간의 좀 나름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울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파여 있죠. 이거를 엎어서 이렇게 그래야 좀 수분이 덜 고이고 좀 더 달게 쪄지라고. 이 상태에서 랩을 씌워도 되고요. 위생봉투를 덮어서 2분 가열해 줄게요. 짠! 열면 물 안 넣었잖아요. 물 안 넣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송글송글 촉촉하게 다 익어 있죠. 이렇게 하면 진짜 물 없이 저수분으로 채소를 익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을 익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맛과 그리고 영양 그리고 훨씬 더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죠. 이거는 살짝씩 이제 식게끔 찬물로 안 헹궈요. 찬물로 안 헹구고 이대로 식게 둘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속 재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프리카는 그냥 제가 이제 식감이랑 색감 때문에 준비를 했어요. 뭐 피망 종류도 괜찮고 당근도 괜찮고 빨강색도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제가 통곡물 닭가슴살이라고 했는데 통곡물을 종류별로 좀 많이 활용해 주면은 섬유소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대장 건강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고 그리고 우리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면서 밥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곡물은 아무래도 껍질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식감에 의해서 씹게 되잖아요. 오래. 더 많이 씹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포만감도 빨리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도 섬유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까지도 훨씬 더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 안에는 귀리, 수수, 현미, 흑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 이거 다 일일이 언제 다 사서 익히고 삶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시판용으로 요새는 다 팔아요. 통곡물 밥이 또 쉽게 전자레인지로만 돌릴 수 있게끔 또 파니까 그냥 간편하게 나는 먹겠어 하면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 알아두시고, 여기에 좀 더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닭가슴살 준비했어요. 닭가슴살 이거는 제가 삶았어요. 삶아서 끓는 물에 통으로 딱 넣고 10분 삶으면 속까지 다 익거든요. 식으면 이제 결대로 찢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왜냐면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퍽퍽해서 나 닭가슴살 먹어야지, 단백질 먹어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사두지만 잘 활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밥이랑 이렇게 같이 섞고 또 수분감이 있는 이런 배추와 함께 또 섭취를 하게 되면은 전혀 거부감 없이 단백질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닭가슴살,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닭가슴살 반 개랑 그다음에 밥 반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한 작은술 얹어주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향 좋은 참기름, 그리고 간장 한 작은술에서 한 큰술 느낌으로만 축여주세요. 그 다음에 새콤함 식초. 이 식초, 참기름, 마늘이 진짜 별거 아닌 그런 양념인데 이 세 개가 만나가지고 섞이잖아요. 정말 환상의 맛을 내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했었고 또 수업으로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알배추를 말잖아요. 슬라이스 가지를 구워서 말아도 되고, 슬라이스 애호박을 구워서 말아도 되고, 뭐 깻잎이든 뭐 근대든 호박잎이든 말 수 있는 거 뭐든 다 해갖고 돌돌돌 말아서 식재료로 활용했는데 완전 인기 만점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닭가슴살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게 되고, 또한 이 양념과 함께 잘 안 먹게 되는 채소도 함께 먹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아볼게요. 이렇게 펼쳐요. 김밥의 김인 거죠. 거기에 이제 배추인데 포개서 이렇게 교차로 얹어주세요. 이렇게 잎이 살짝씩 약간 붙게끔 교차해야지 터지지 않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재료들 얹어줄게요. 여기에 이제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줘요. 네. 그 다음에 말아줄게요. 앞에서 쭉 가볍게, 그 다음에 펼쳐서 돌돌돌돌돌. 너무 힘있게 해버리면은 밥이 다 막 밀려버리니까 가볍게 그냥 단단하게 고정만 시키는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금방 됐어요. 그래서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약간 썰 때 모양이 좀 틀어져도요, 담을 때 안정감 있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잎을 활용해서 말 경우에는요, 조금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을 때 띄엄띄엄 담지 말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담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건강함을 한 접시에 담았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씹을 때 배추의 수분 그리고 아삭함이 느껴지고, 안에 어떻게 보면 퍽퍽할 수 있는 통곡물, 그리고 닭가슴살이 배추에 나오는 수분에 의해서 굉장히 촉촉하게 감싸져요. 뭐 꼭 통곡물 아니더라도 일반 백미쌀로 하셔도 되니까 한번 이렇게 닭가슴살과 곡물 그리고 채소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말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배추 통곡물 닭가슴살 말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